네, 이번 유형은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제한된 사건 속에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주어진 영역들이 있고요. 어떤 숫자 몇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 색칠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걸 좀 읽어보면 이렇게 푼다고 나와 있네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각 영역을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한 후 곱의 법칙을 이용하여 색칠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한다. 이 말 자체가 일단은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해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하고 예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선생님이 간단한 예시 문제 하나만 더 들어서 그래서 실제 좀 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예시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는 2009년 4월 학평 가형 13번이에요. 문제 읽고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4가지 색이 있고요. 이 중 4가지 이하의 색을 이용하여 인접한 행정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모두 칠하려고 해요. 5개의 구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행정구역에는 한 가지 색만을 칠한다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번호를 매겨서 행정구역이 총 5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총 4가지 색으로 칠할 거예요. 그럼 이 4가지 색을 어디서부터 칠하겠냐라고 봤을 때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보이시나요? 2번 영역이 총 1번, 4번, 1번, 3번, 4번, 5번에 모두 인접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2번부터 처리해야지만 나머지 색깔을 구하는 경우 수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경우부터 해서 여기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오겠다? 4가지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가 4가지가 되겠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어딜 칠할까요? 1번이든 3번, 4번, 5번이 이제부터는 아무 데나 칠해도 돼요. 한 가지를 먼저 칠해놓고 구한 다음에는 나머지는 어떤 거 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자. 자, 1번은 이제 올 수 있는 게 여기에 색칠했으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색깔만 다른 나머지를 칠하면 되니까 3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해볼까요? 3번은 일단은 2번이 칠해진 상태에서 얘를 칠하면 돼요. 그럼 여기도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총 3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4번 행정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칠할 수 없으니 여기는 몇 가지? 2가지가 남았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구역은 여기에 2번 구역과 4번 구역에 색칠되어 있는 거기랑만 중복되지 않으면 되니까 몇 가지 여기도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가운데 거를 칠하고 나머지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씩 칠하게 돼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다. 자, 계산 해볼게요. 4, 3, 12에 곱하기 3이니까 36에 곱하기 4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144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없이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저는 예시 문제를 간단하게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보면은 그다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제 대표 문제로서 하나 더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가운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마찬가지 행정구역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얘를 총 5가지 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총 5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5가지 색을 칠할 때 마찬가지 어떻게 하겠냐? 여기 가운데부터 칠할게요. 가운데에 칠할 수 있는 부분이 5가지죠. 그런데 여기를 좀 영어를 써서 행정구역을 나누면 A, B, 여기가 C, D라고 할 거고요. 한번 가운데부터 칠해 볼게요. 그럼 가운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총 5가지가 되겠죠. 됐죠? 지금 총 5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 C, D, E든 아무 데나 색칠할 상관없으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B를 칠할게요. 그럼 B 놓을 수 있는 게 4가지가 되겠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칠할 건데 C는 어떻게 돼요? A와 B가 아닌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3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D를 칠하려고 했더니 D는 A랑 C랑만 다르면 되지라 그래서 여기를 마찬가지 3가지라고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얘를 3가지를 쓰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2를 마지막에 칠할 건데 2는 결국엔 둘러싸이는 게 A, B, D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D는 A와 C랑만 다르면 되거든요. A와 C랑만 다르면 돼요. 그 얘기는 실제로 요 D의 색깔인 우리가 2를 칠할 때 A, B, D로 둘러싸인 게 총 3가지 색으로 둘러싸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D와 B는 색깔이 같아도 돼요. 실제로 다를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B와 D가 색깔이 같음과 다름에 따라서 2가 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엔 그 문제가 B와 D가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직접 그 경우 수를 나눠서 구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B와 D가 색깔이 뭐한 경우랑 같은 경우랑 B와 D가 색깔이 뭐한 경우 다른 경우라 그래서 직접 이 경우 수들을 구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B랑 D랑 색깔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A에 올 수 있는 거는 맞아요. 5가지가 되고요. B도 4가지가 되고요. C도 3가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D를 칠할 때 이 B와 D를 색깔을 같은 경우라는 것은 얘가 빨강이면 빨강, 파랑이면 파랑이라는 것은 이 색깔이 그대로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몇 가지라 부르냐면 1가지라고 합니다. 얘랑 무조건 같은 색깔이 오겠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2는 뭐예요? 얘랑 색깔 같고 얘만 다르니까 얘는 총 2가지 색에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올 수 있는 게 3가지. 그래서 3을 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B랑 D랑 다른 것도 일단은 5, 4, 3. A, B, C까지는 똑같이 칠하되 이제 D를 칠하려고 하는데 D는 얘와 얘랑도 달라야 돼요. 그런데 얘랑도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총 실제로 3가지 색과 달라야 되니 얘는 2가지밖에 못 오겠다. 그래서 곱하기 2가 되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2를 칠하려고 봤더니 얘가 지금 얘와 얘가 다르고 얘도 다 다르니까 얘는 총 3가지 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얘가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다? 2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2개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공통적인 숫자가 4 곱하기 3에 5를 곱한 60이 있죠. 따라서 얘를 총 60으로 묶으면 3 더하기 뭐가 되겠다? 4가 돼서 얘가 7이 되니까 답은 420이 있다. 자, 선생님이 주어져 있는 원래 예시 문제와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2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색칠하는 경우의 수의 실제로 대표 유형 2개입니다. 하나는 문제가 없이 하나를 칠하고 나머지를 칠해서 그냥 곱의 법칙으로 푸는 문제도 있고요. 또는 색칠하는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지금 마지막 거를 칠할 때 어떤 이 상황적으로 해서 얘를 몇 가지가 생긴지를 구별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을 직접 나눠서 각각을 구해서 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색칠하는 문제들 전부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